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빠진의 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진은 어떤 사람일까요? 빠진은 중국의 유명한 현대 작가이자 번역가로 본명은 리아오탕입니다. 빠진은 데뷔작 멸망을 발표할 때부터 사용한 필명으로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인 아나키스트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빠진의 필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유력한데요. 하나는 아나키스트 바쿠닌의 첫 글자와 크로포트킨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 유학 시절 친구의 성과 크로포트킨의 마지막 글자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빠진은 1957년 9월 27일 구소련의 작가 페트로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28년 8월 멸망을 완성한 저는 원고에 서명을 하기 위해 필액이 적은 글자 2개를 찾고자 했습니다. 당시 마침 크로포트킨의 윤리학을 번역하고 있었기에 흰자를 보고 원고에 적었습니다. 이즈음 저는 친구의 자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의 성이 빠시였습니다. 저는 그와 프랑스 샤토띠에리에서 짧은 기간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친은 아니었지만 외국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우정을 중시하기 마련이지요. 저는 당시 그 친구가 떠올라서 흰자 위에 빠자를 더했습니다. 이때부터 빠진이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사 신문화 운동의 물결은 보수적인 지역이었던 스촨에도 밀어닥치고 당시 15살에 빠지는 신청년, 매주평론 등과 같은 진보적 잡지의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아나키즘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가에서는 잡지 신청년이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국어 선생님으로 우여우링 선생을 초빙한다고. 신청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예규라는 글을 발표한 그분 말이야. 우여우링 선생은 나도 알아요. 바로 그 한 주먹으로 공가점을 쳐부순 분 말이죠. 오빠들은 정말 좋겠어요. 잡지 신청년의 영향력은 마오쩌둥의 회고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신청년의 영향하에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사범학교 재학 중에 이 잡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특히 후스와 천두시의 글을 좋아했지요. 그들은 양치차오와 강유웨이를 대신해서 일시에 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920년 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해 9월에 빠지는 작은 형과 함께 청도 외국어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 엠마 골드만의 아나키즘과 같은 글을 읽고 아나키즘 사상에 매료됩니다. 흔히 아나키즘은 혼란과 무질서, 무규칙의 상태를 지향한다고 오해받지만 사상으로서의 아나키즘은 일체의 국가 권력과 사회적 권위, 사유재산 제도 등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을 거부하고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려는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아나키즘은 마르크스주의보다 먼저 중국에 소개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자 가운데에서는 아나키즘에 먼저 경도되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에서 약육강식의 사회, 즉 제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을 변호하는 사회진화론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만물은 서로를 돕는다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보조론에 환호했습니다. 북벌혁명이 한창이던 1927년 1월, 활력도 없고 대중적 기반도 잃어버린 중국 내 아나키즘 운동에 실망한 빠지는 아나키즘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때 고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의 충격과 실제적인 혁명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 속에서 첫 번째 장편소설 멸망의 지피를 시작합니다. 멸망의 주인공 또따시는 노동운동을 이끄는 지식인인데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빚어진 사회의 여러 부조리한 현실의 염증을 느끼며 무릇 다른 사람의 고통을 딛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멸망해야 한다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세우지 말라는 것은 크로포트킨이 한 말로 빠지는 이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빠진의 가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 어느 대목에 등장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작품 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빠진의 대표작으로 오사운동 이후 1920년대 초
스촨성 청두의 관료이자 대지주인 까오시 일가를 배경으로 새로운 사상에 눈뜬 젊은 세대가 봉건적 가부장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고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빠지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 인격까지 말살하는 전근대적 가족을 비판하고 있는데 조씨 집안의 3대가 몰락해가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염상섭의 3대와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까오씨 일가는 집안의 수장인 할아버지 까오나으리와 커자를 돌림자로 쓰는 숙부들을 포함한 어른 세대가 20여 명, 쥐자를 돌림자로 쓰는 청년 세대가 30여 명, 남녀 하인이 50여 명이나 되는 대가정입니다. 청년 세대인 쥐신, 쥐민, 쥐후이 삼형제가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상과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스촨성 청두의 봉건 대지주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 빠진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삼형제의 막내 쥐후이에는 빠진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으며 큰형과 작은형은 각각 쥐신과 쥐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빠진이 4살이던 1907년도에 찍은 가족 사진인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빠진의 어머니이고 왼쪽에서 세 번째가 빠진의 외할머니이며 안겨있는 아기가 바로 빠진입니다. 빠진은 어떻게 가를 쓰게 되었을까요? 가는 원래 멸망의 프리퀄로 구상되었습니다. 봉건적인 대가정을 뛰쳐나와 혁명에 투신하는 쥐의 호의를 그려냄으로써 멸망의 주인공 또따신의 부모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내용은 아나키즘에 대한 이념적 해석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29년 7월 큰형의 방문은 작품 구상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큰형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은 빠지는 또씨 일가 대신 리씨 일가, 즉 자기 집안에 대해 쓰기로 합니다. 그때 나는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진정한 주인공을 찾았을 뿐 아니라 생생한 배경과 풍부한 재료의 보고를 찾았다. 나는 뜨시 일가의 일 대신 리시 일가에 대해 쓰기로 했다. 큰형은 우리 가족의 역사는 모든 가족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을 표합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모든 가족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빠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붕괴해가는 봉건 대가정의 애환의 역사를 쓰려고 구상합니다. 빠진이 경류라는 제목으로 상하이의 신문에 소설 연재를 시작한 이튿날 고향에서 큰형이 음독 자살을 했다는 비보가 날아듭니다. 책을 좀 더 일찍 출판해 형이 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한 빠지는 크게 자책합니다. 전보를 읽고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나는 마치 넋을 잃은 듯 한두 시간을 보냈다. 또 하나의 희생자가 생겨나다니 나는 고통스럽고 분노에 차서 패배를 자인하고 싶지 않았다. 눈부신 불빛, 시끄러운 고함 소리와 형형색색의 사람의 무리 속에서 내 눈앞에 조부와 큰형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조부는 신체 건강하고 고함을 치는 모습이었고 큰형은 눈물을 머금은 채 내게 하소연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하룻밤 내내 생각한 끝에 나는 마침내 가의 구성 전체를 결정했다. 형의 자살을 기점으로 빠진의 관심은 대가족 내부의 모순과 봉건 예교에 의해 쓰러져가는 개인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봉건 사회의 인습에 얽매여 고뇌하던 당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